예. 그 민원연이 항상 방송 모니터를 하죠.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분들 그 보도자료 보니까 그냥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건도 있었고, 그리고 동생 조건 씨 건도 있었고, 정경심 교수 건이 따로 있고, 조국 장관 건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전체 큰 얼개에서 보면 조건 씨 동생이나 조범동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 털려다 보니까 얻어 걸린 사건들이에요. 그걸 조범동도 조건도 권력형 비리 이렇게 몰아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조건 씨는 그 법정 구속되긴 했지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더군다나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받았어. 네. 6건 중에 딱 한 건만 그러니까 유죄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조국 장관하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 채용 비리 같은 뭐 요 개념인데 그 당시에 그 작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조국 동생 의혹 방송한 전형 종합뉴스 보도 건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인 뉴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SBS, MBC 같으면 8시, 그리고 KBS 같으면은 뭐 9시, 그리고 종편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몇 시에 메인 뉴스가 나가는지. 이걸 민원연이 모니터했던 보도 건수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민원연 보도로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조건 씨에 관련된 보도 건수만 MBC 6건, 아니 KBS 6건, MBC 4.5건이고 0.5건은 단신. 다음에 SBS 6건, 조건 씨에 대해서만, JTBC 7건, TV조선 11건, 채널A 12건, MBN 6건 해서 총 조건 씨에 대해서만 52.5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조건 씨가 자기 사건 뭐 그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유죄를 받긴 받았지만 사실 조국 장관하고는 아주 무관하다는 이 결과를 나왔을 때 이 뉴스들이 몇 개를 보도를 했을까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도 MBC, KBS, SBS는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연관이 없다. 보도를 아예 안 했다고. JTBC 한 건, 그것도 꼭지가 16번째 꼭지 뉴스에. TV조선 한 건, 그것도 10번째. 채널A 한 건 11번째. MBN 한 건 16번째. 주요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도를 할 때마다 진짜 화가 나요. 너무 하잖아요. KBS, MBC, SBS도 보도를 했다고. 근데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자기들이 똥은 싸요. 단독이네 뭐네 해가지고. 절대 똥을 치워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언론사들은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지 기업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그 피해가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JTBC나 TV조선이나 채널A가 보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건 유죄, 법정 구속.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국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비리가 있어 구속돼서 나쁜 집안이네? 똑같아요. 사건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국이 연관돼서 웅도학원에 사학 비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국도 거기 연관돼 있다라고 보도를 했던 놈들이 실제로 그 사건 자체는 무죄가 났는데 보도를 안 하는 거. 이 건수 보니까 분노스럽지 않아요? 지상파도 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그 조건 씨가 그 입건되기 전부터 당했던 그 처절한 그 인간 사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잘 알지도 잘 친분도 그렇게 없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에 출석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유죄 받고 지금 조건 씨가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조건 씨가 인정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다라고 인정한 내용이고 나머지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은 다 무죄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형량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형량 뭐 표가 있다면서요. 판사들이 쓰는 그걸로 치면 이게 징역 1년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판사가 불쌍해서 깎아줬다잖아요. 10개가 넘는 기소 중에 한 개 빼고 다 무죄가 나왔는데 고생했다고 1년으로 깎아준 거라잖아요. 근데 그
판결 나온 것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장제원의 동서학원이나 나경원의 홍신학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더 많이 나왔을 그런 거고 형평성이 없죠. 일단 언론이 때렸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고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취재가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 썼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 공소가 없음을 목표로 한 게 맞다. 그렇죠. 그 SBS 변론 안에 동생 부부 승소 이사인 조국이 몰랐나? 이거 SBS. 이게 이제 지금 그 웅동학원이 소송을 안 하는 바람에 일부러 안 해서 뭐 동생 부부가 승소했다 뭐 이었던 거고요. KBS 가족 간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쟁점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그 조건 씨 전부인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요거 이제 가족 간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쟁점 이렇게 보도했었고요. TV조선 이혼한 동생 전처와 함께 살아 유장이혼 뭐 이렇게 유장이혼 뭐 그 기억들 다 더듬어 보시면 1년 전에 유장이혼이란 말 엄청 나왔었던 기억하고요. 채널A 이혼 4년 뒤 시아버지 모비에 이름 새겨 그러면서 지금 그 웅동학원 사실 그 사학이라고 모를 것도 없이 되게 작은 중학교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거기 관련해 가지고 땅이 어쩌고저쩌고 막 조국 장관들이랑 엮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막상 핵심 의혹은 다 무죄가 나자 입 다물고 있을 텐데 이게 이걸로 끝나겠냐고. 지금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안 끝나죠. 지금 조국 장관을 공격하려고 조건 씨 동생분을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서 문제됐던 게 허위 채권 소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조건 씨가 운영하고 있던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가 수급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수급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수급한 적이 없다라는 건 저쪽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검찰 쪽에서 전혀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게 되면 수급한 게 맞고요. 수급한 게 맞으면 그때 웅동학원에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 거예요. 받을 돈이 웅동학원한테 이 동생은. 그러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한 건데 처음부터 수급도 없는 허위 채권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이 소송이 가짜 소송이 되고요. 저쪽에서는 내가 돈 줄 게 있는 게 맞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패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론 안 하고 패소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흐름 자체가 여기가 처음에 독립변수 깨지면 다 깨지는 거를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건 씨는 항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 항소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검찰이라는 거에 우리는 아무런 비중과 의미를 둘 것이 없는 게 민사나 행정과 똑같이 그냥 당사자의 한 명이 검찰일 뿐이란 말이죠. 그럼 이쪽 당사자도 이쪽 당 서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재판 결과 나온 것만 보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검찰이 주장한 모든 의혹 그거 다 가짜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도를 했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소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 이런 것들을 고려, 증명 책임 이런 걸 고려하면 반대로 피고소인 쪽에서 피고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를 최소한 공평하게 보도를 해주거나 이쪽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데 이번 항소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얘기만 보도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장난쳐 보자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도 꼭지 하나 정도 내고 말지 않을까 하고 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예 안 되긴 힘들 것 같고 그 뉴스가 완전히 무시하기 좀 그렇지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30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를 보면 분노스럽잖아요. 앞으로 언론이 조국 장관 내 재판에 있어서 조건 씨의 재판은 그거였다고 조국 장관이랑 아무 상관없는 진짜 개인 비리 하나로 법정 구속된 거야. 나머지는 조국 장관 내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었고 조건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조범동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사실상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한테 11가지 제목을 걸었어요. 증거인멸, 교사 뭐 이렇게 다 걸었단 말이야. 그중에 내가 보기에 한두 개는 분명히 유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실 조건 씨 그 1심 결과의 건은 그 핵심은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조국 장관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떤 누가 고소고발했다면 조건 씨는 어차피 감옥 가야 될 죄였다고.
지금 이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겠네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는 진짜 그 중에서 정말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TBS하고 조선일보하고의 공방이 있죠. 네. 그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기 때문에 늘 조선일보가 공격을 해요. 예. 최근에만 공격한 게 아니야. 그 전에 그 조선일보가 외부인을 기고해가지고 칼럼을 썼어. TBS를 없는 사실을 들어서 비판을 했어.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TBS의 그 경영진이 말도 안 되게 잘렸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예. 칼럼을 보냈는데 다 가짜 뉴스였어. 그래서 지금 그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면서 정정보도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에 그 김어준 뭐 관련한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월북 이런 것도 가짜 뉴스로 보도를 예, 냈잖아요. 이것도 예. 또 다 나가겠지만 TBS하고 지금 조선일보하고 붙어서는 TBS가 판판 이기고 있어요.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련해 갖고 가장 많이 제재를 많이 받은 언론사 이번에 통계 나온 것도 있거든요. 단연 압도적입니다. TV조선. 방송사 중에. 그러면 TV조선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외부 필진을 동원해서 어떤 칼럼을 게재할 때 마지막에 그 표현 있잖아요.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임 회피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 새날 패널들 단속해야겠네. 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좀 연구하겠네요. 본 내용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든가 근데 이게 우리 실수로 게재한 칼럼입니다. 라든지. 사건에 대한 의혹만 막 던지고 가짜뉴스 생성해놓고 결과를 정정하지 않는 것은 악플러하고 완전히 그 구조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일단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틀리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단시켜버려. 그리고 끝이야. 왜냐면 내가 쓴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근데 이 악플러들이 이제 사실은 트위터 같은 데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 트위터 기능 중에 리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계정을 다 모아서 이 리스트 안에 다 넣어놓고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를 제가 한 5년 만에 들어가 봤어요. 그 계정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진짜 알바 계정이라는 게 맞는 게 대부분은 정지가 돼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계정들이. 근데 또 일부는 그 뭐 음란 사진 올리는 계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란 사진의 수준이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거의 내과 수술 수준이야. 내과 수술 수준이야. 그러니까 포르노. 아니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정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뭐 베스트 댓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 종편 방송사들도 똑같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악플러들인 거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나 법률 체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포털에다가 600억씩 뭐 벌금을 때리고 뭐 어떤 나라는 뭐 종신형까지 뭐 매긴다고 하잖아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정말 크게 해악을 미치는 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법상 그 명예훼손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가지 다 지금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적시에 의한 거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두 개 다 동등하게 놓고 보고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거죠. 요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고작 정정보도 청구 이게 받아들여지고 정정보도만 뒤에 내면은 끝나버리니까 아니요 그런 건 있어요. 7일 이내에 정정보도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 원씩 조선일보가 TBS에 돈을 줘야 돼요. 괜찮다. 근데 그게 근데 원래 간접강제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의 방식인데요. 하루에 500만 원씩 지급하라. 뭐 국가가 잘못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줘버려요. 줘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 같은 거 청구할 때도 저쪽에서 기관에서
그 공개를 안 해주고 싶죠, 정보를.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요. 하루에 500만 원씩 그냥 계속 줘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안 줄 놈들이 아니고 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정보도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듯이 또 가짜뉴스 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정보도선에서 끝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돈 때문에서라도 이제 보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뭐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그때 우리 집단소송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 장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인과 사인 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국가가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만약에 잘못을 해서 정지를 당하면요,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냐면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땐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때려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대신을 하거든요. 응징을.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사업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을 때리는 이런 법안을 좀 통과시켜서 국가가 좀 개입을 해줘야지 맨날 사인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 이런 지점이 있죠 또. 조선일보가요. 일개 지역 방송을 그렇게 줄기차게 때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TBS 뉴스공장 등이 갖는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냥 있잖아 동네 양아치가요. 저쪽 사람의 과거에 급지한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조선일보가 갖는 역사적 특성은 그냥 동네 양아치예요. 방일령 씨 과체중으로 군대 안 가신 분이 무슨 추미애 장관 아들 뭐 공정성 무슨 엄마 찬스 여딴식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일개 지역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막 줄기차게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거라니까. 근데 나 양아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선일보께서 결국은 공격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 있잖아요. 한때 지금은 그 분위기가 많이 깨졌는데 KBS하고 MBC가 협공으로 최근에 작년에 조선일보랑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해계면제를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 지상파야 하고 MBC, KBS가 협공으로 조선일보, TV조선을 때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봤을 때는 두 집단이 싸우던 그 갈등은 어느 정도 갈등이 조금 해소된 측면. 에이 우리끼리 싸워봐야 뭐하냐 하고 지금 휴전 상태인데 그 사이에 TV조선은 그 양아치 근성을 유감없이 자 김어준 털보 쟤만 없으면 우리가 뭔가 좀 해볼 텐데 그 감정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네. 박원순 시장이 서울 그 TBS에 막 불공정하게 막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김어준을 가끔씩 까죠. 한 달에 뭐 몇 주당 뭐 출연료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막 까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수준이 떨어진 건지 TBS의 수준이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벨은 같아졌다고 봐야죠 이제. 근데 이게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진짜 이렇게 헛다리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게 TBS를 때려서 결국에 김호준 씨가 하차한다고 쳐요. 그래서 경기교통방송에서 김호준 씨를 스카우트해서 뉴스 작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뉴스 공장만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TBS를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미디어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조선일보 아니라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셋이 모여서 동시에 때려도 어떻게 김호준 씨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이 커요. 우리가 촛불 집회 박원순 시장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쪽이 시장을 가져가잖아요. 광화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 집단한테 상당 부분 많이 열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아니었으면 김어준 뉴스공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